메모리를 바로 이제 칩 위에 하이브리드 본딩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TSMC가 만들었는데 그 장비가 네, 이어서 한정 전문 기자와 함께 이번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네덜란드 배시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기사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배시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어플라이드는 뭐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지금 뭐 ASML, EUV 장비 이런 것 때문에 거의가 아니고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뭐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종합 반도체 장비로는 어플라이드가 1등이라고 봐야죠. 여기 뭐 중착도 하고요, 식각도 하고요, 중착도 뭐 메탈 중착도 하고 뭐 옥사이드 중착도 뭐 여러 가지 뭐 다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식각 장비도 하고요. 여러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전공정 중에 노광 장비를 제외하고는 핵심 장비들 거의 다 하죠. CMP도 되게 잘 하고요.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옛날에 과거에 뭐 굉장히 오래전에는 이제 도쿄 일렉트론하고도 합병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 각국이 이제 반대로 인해서 안 됐고 어쨌든 ASML을 제외하면 가장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이고요. 배시는요, BE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즈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배시라고 하는데 여기는 본딩 장비 잘하는 회사예요. 본딩 장비, 뭐 붙이는 장비 있잖아요. 붙이는 장비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 뭐 지금 사실은 이제 지금 한미 반도체도 있고 TC본드 뭐 저기 어딥니까? 저 한화가 옛날에 이제 삼성 테크인 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 레거시부터 시작했는데 뭐 본딩 장비 업체들 많은데 원조는 이제 여기랑 뭐 ASMPT 이런 회사들이 사실 본딩 장비 업계의 글로벌 강자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배시의 근래 들어서 이제 어떤 배시의 주가라든지 배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 소위 얘기하는 카파 투 카파, 구리 투 구리, 혹은 하이브리드 본딩, 뭐 다른 이종을 이제 접한다는 거, 그리고 다이렉트 본딩, 카파 다이렉트 본딩 다 동일한 기술이에요. 어쨌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범프를 쌓아가지고 탁탁탁 본딩하는 게 아니고 범프 없이 구리 상태로 구리와 구리를 딱 접촉을 시킨다라는 그 본딩 기법이 앞으로 로직뿐만 아니라 D램에서도 쓰일 거고 특히 HBM 그리고 낸드에서도 그 셀 영역이랑 패리 영역을 이제 지금 이미 키옥시 같은 데 그 지금 했거든요. 분리로 웨이퍼를 두 개를 따로 제작하고 나중에 본딩을 붙이는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용화가 이루어진 회사는 배시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위한 본드 장비를 상용화한 데가 배시밖에 없다. 그렇죠. 네. 어디 상용화했느냐? TSMC에 넣었거든요. 그 AMD의 어떤 그 CPU 제품군 중에 V3D인가요? 하여튼 뭐 메모리를 바로 이제 칩 위에 하이브리드 본딩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TSMC가 만들었는데 그 장비가 배시 장비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뭐 재작년에도 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뭐 세미나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쪽 시장은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커질 거고요. 그리고 뭐 본딩도 이제 EVG 그룹 같은 데는 웨이퍼 투 웨이퍼 그거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기법이에요. 웨이퍼 동그란 거 두 개 합치는 본딩 그것도 다이렉트 본딩 붙는 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일 난도가 높은 것은 웨이퍼 위에서 다이를 찝어서 아주 미세하게 잘 이 얼라인을 해가지고 정렬을 해가지고 탁 붙이는 게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 위에 칩을. 그래서 그게 그런 걸 지금 상용화한 곳은 배시가. HBM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높이가 높아지면 범프 때문에 높이 제한을 걸리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 가야 되는 게 로동 웹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HBM 단면 잘라놓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갖고 동글동글동글한 게 이렇게 있고 위에 칩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높이가 뭐 몇 마이크론, 700 마이크론가 700 몇십 마이크론가 하는데 그 높이를 더 늘리면 안 되는 걸로 지금 이제 고객사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그 범퍼들 없애면은 자연스럽게 높이가 줄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하는 거고 이게 그냥 범프로 하는 것보다 카파와 카파가 같이 직접 맞닿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점이 있고, 물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그 적용 애플리케이션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붙였을 때 이제 열 방출에 대한 약간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완전 붙여놓으니까 열이 어디로 빠져나요? 범퍼가 없으면 열이 덜 나지 않나요? 아니죠. 그 사이에서도 어쨌든 열이 조금씩 나오니까, 범프가 있으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완전 딱 붙었을 때는 그래서 뭐 중간에 뭘 이제 열 방출하는 뭐 이게 꼬챙이 같은 걸 꼬챙이로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걸 집어넣던지 해서 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배시는 어쨌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업체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유일한 회사이고. 그런데 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배시란 기업의 최대 주주가 돼서 뭐 사실상 뭐 인수는 아니지만 어떤 최대 주주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TSMC에 장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배시 장비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아까 뭐 이제 CMP 화학기계 연마 이거 패드를 이렇게 한번 싹 갈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붙이기 전에 평탄화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장비를 또 어플라이드가 제일 잘하고, 평탄화하고 나서 정밀하게 온라인해갖고 붙이고 나서 또 플라즈마 기술로 뭐 후처리하는 공정이 있어. 그것도 어플라이드가 앞뒤로 이제 장비를 붙여서 인라인 형식, 그러니까 한 번에 쭉 흘러가는 형식으로 이제 턴키로 이제 공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기술을 공동 개발을 꽤 오랫동안 많이 했고, 최근에 그 공동 개발 계약도 연장하겠다라고 이제 이 지분 9% 확보했다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발표가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지분 9% 인수는 좀 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배시의 어떤 사업 보고서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이제 로이터 보도를 보면 기존의 배시의 최대 주주는 펀드가 갖고 있었거든요. 블랙락이라는 아주 유명한 큰 펀드죠. 그러니까 펀드 회사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 뭐 5% 갖고 있었는지 6% 갖고 있었는지 하여튼 한 자릿수대로 갖고 펀드가 여러 개 나누고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고, 이사회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경영이라든지 이런 쪽에 뭐 관여를 하는 구조였는데, 9%를 시장에서 매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내에서 매집한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얘기했어요. 우리 장내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이런 각국의 어떤 심사라든지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했고, 근데 이제 배시 입장에서는 글쎄요. 배시는 그 입장을 안 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안 냈는지에 대한 건 뭐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자꾸 이제 인수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잠깐 나왔었거든요. 어플라이드에 혹시 인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등등. 근데 우리는 독립적인 이사회와 경영권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이번엔 아무 얘기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냥 그쪽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같이 그래도 협력해가지고 앞뒤 공정해갖고 이쪽에서 이제 팔고 있는데, 그 공동 개발 그 계약도 연장했고, 어쨌건 지금 최대 주주가 돼 있는데 현 경영진이 거기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고, 그렇다고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무 얘기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지만 최대 주주였던 아까 블랙록이라 했습니까? 네. 그 같은 경우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뭐 만약에 펀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식으로 이제 뭐 매입하겠다 하면은 자기들 경영권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 지금 이사회 자체의 구성원 이런 주주들의 어떤 표결이나 이런 걸 의해서 됐겠지만, 뭐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어쨌든 펀드니까 회사 밸류가 높아지면은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좀 했었는데, 왜냐면 이거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주가 많이 올랐죠. 당연히 그 발표되고 나서 주가도 많이 9% 정도 장 초반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최대의 어떤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글쎄요. 블랙록이 싫어할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럼 뭐 블라이드는 이제 9%로 최대 주주가 됐으니까 경영권도 이제 확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단순 투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배시의 이사회 참여나 추가적인 지분 매입의 계획은 없다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M&A의 어떤 사전 작업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회사는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고, 단순 투자 목적이다. 이번에 그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발표가 언제 나왔냐면은 우리 시간으로 4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시점으로 이 회사 시총을 보니까 9% 올랐을 때 시총입니다. 물론 5억 7천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지금 뭐 계산해보면 한 8천억,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9%면은
얼마입니까? 뭐 나누기 하면 이제 대략 얼마 썼는지 이제 나오죠. 예, 예, 예. 아, 시가총액 8천억. 아니. 그러니까 시가총액 8천억이 아니고 시가총액이 63억 유로니까 예, 그러니까 한, 그 한 9%를 7조 8조 정도 되죠. 우리 돈으로. 근데 그 지분율로 9% 환산하면 한 5억 7천만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한 8천억, 9천억 주고 지분 매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한 이런 굉장히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 독보적인 지금 앞으로 처음에는, 앞으로 기업 제가- 가치가 예, 앞으로 제가 이제 어쨌든 봤을 때는 메모리에도 쓰고 로직에도 쓰고 굉장히 영역이 다양해질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모놀리식 다이 구조에서 계속 옛날처럼 스케일링 그 선폭 구조를 계속 축소해갖고 칩을 작게 만드는 것은 이제 지금 한계에 뭐 다다랐죠. 예. 2나노, 1나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옹스트롱 뭐 그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10나노 미만 내려오면서부터도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게이트와 게이트 사이의 거리를 재서 이게 뭐 몇 나노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거 안 쓰거든요. 좁힐 수가 없어요.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자꾸 위로 쌓거나 뭐 옆으로 이렇게 2.5D로 쌓거나 이런 방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도 저 어플라이드하고 베시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 관계가 끈끈했는데 이제 한 몸처럼 이렇게 뭐 연구 개발 이런 게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형 경영진은 뭐 약간 묘한 기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중에 뭐 마음 바뀌면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긴밀하게 되겠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미국 기업들이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미 반도체하고 한화하고 이제 세미텍인가요? 예, 네. 그쪽이 이제 각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한다고 하죠. 예. 하는데 그게 그 본드 이게- 회사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본드 장비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뭐 한국에 CMP 잘하는 뭐 K시켓도 있고요. 예. 뭐 플라즈마 그런 그 진공 기술 갖고 있는 뭐 전공정 회사들 그래도 국내에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또 붙이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너무 선단으로 가 있는 본딩 기법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 아주 이게 뭐 손바닥 이렇게 마주칠 때도 이 뭐랄까요 이 정렬을 잘 맞춘다고 하는데 이게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세하게 이 정렬을 시켜서 위에 올려놓고 본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정밀도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어긋나도 이게 제대로 잘 안 쌓아지니까 그래서 그건 좀 어렵다. 예,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좀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지금 어플라이드가 이렇게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시장이 커지고 머지않았다라는 시그널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파운드리 쪽에서는 그 기법이 이제 쓰고 있는 것 제품 지금 실제로 우리가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있고요. AMD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적용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HBM도 뭐 다음 버전 정도 하여튼 아직 좀 시간 남았지만 그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것이고 낸드는 뭐 키옥시아가 이미 했고 예. 그 한 기술이 지금 중국의 YMTC가 처음에 스태킹 기술이라고 해서 셀과 펠이 별도로 만들고 붙였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삼성이 라이센싱 해가지고 기사 많이 났잖아요. 예. 중국 기술 라이센싱 한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술을 안 갈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꽤 많은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또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좀 학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계속 이제 세계 1위 장비 기업으로서 차세대 시장에서도 배시하고 결합해서 앞으로 계속 리더해 나갈 걸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쉬다가 오시죠. 네.